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요새 이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은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11월 말인데요. 현 시점에 중국은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루면서 곳곳에서 지방정부하고 민중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언론의 내용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팩트인데 그것이 과연 전체인가,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지금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과도한 형태의 코로나 방역을 자제하자라는 내용의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다 배포를 했고, 지방 정부에도 이것이 다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 얼마 전에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찰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지방정부가 바로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의 관성이 있거든요. 이때까지 해오던 거. 근데 이제 갑자기 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 그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 중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자극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면은 실체는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코페페 네가 뭔데 네가 그거를 다 아느냐. 저는 절대로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속도보다 중국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고 변화가 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막하파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칭다오 지역의 경우는요, 약간의 방역상의 긴장 상태는 있지만 굉장히 질서 있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칭다오라는 것도 경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제가 일단 눈으로 본 현재의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중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 완화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소리냐. 코로나 방역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지금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제가 보고 듣고 제가 이해한 정도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충분히 자산이 있으셔서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이 GDP가 이제 1만 불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GDP 1만 불이라는 거는 뭐냐? 인당 1만 불이라는 거는요, 14억 인구를 쭉 줄을 세워 놓으면은 1등부터 14억 등까지 쭉 있잖아요. 7억 등 하는 애가 1만 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1억 2천 명 정도요. 거의 뭐 일본 인구 정도 되죠. 이런 사람들의 GDP는 인당 한 6만 2천 불에서 6만 5천 불까지 집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유한 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코로나 봉쇄를 겪으면서 첫 번째, 자기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코로나가 되니까 생활이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다 배달해주고 쓰레기도 버리기도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이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은 엄청난 그 후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을 지금 정부에서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 이때까지 잘했는데 왜 이제 갑자기 방향을 바꾸냐. 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편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아주 미치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운데에 중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참 중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업 주재원으로도 있어보고, 현재는 이제 교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한국 사람의 비중이 높은 분야는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중국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너무 세게 맞아버린 거예요. 특히 상하이 같은 지역들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을 떠나야 됐던 분들도 계시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각에 버무러지면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그 시각도 우리가 좀 더 가까웠던 우리 중국 내 교민들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시각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한 행보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에요. 상하이에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중국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도 접해서 다 이제 중국어로 본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내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어떤 그 총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산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시위가 진행이 돼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달 가까이 그 봉쇄가 됐던 아주 엄청난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너는 이런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니네가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봉쇄하느냐 라고 지적을 했던 상하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을 한 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놀라웠어요. 자, 다만 시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격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던 경찰 병력들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집회가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 언론을 만약에 보시면은 막 시위하고 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뭔 소리냐, 이거를 코로나 방역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의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은요, 앞으로 중국의 내수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미중 관계 등에도 굉장히 거대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